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연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우린 기다릴까요? 다 같이 가보시죠. 창문 유리에 빗방울이 부딪혔어요. 잔잔한 소리 사이로 오래된 라디오가 낮은 숨을 쉬듯 흘러나왔습니다. 주파수를 돌리던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식탁 위엔 마른 컵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열어볼까? 남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 편지함 하나가 있었죠. 월러색의 표면은 세월을 따라 빛이 바랬고 모서리엔 작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함을 들어 무릎 위에 올렸어요. 뚜껑 위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죠. 손끝으로 살살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 말은 거의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처럼 고요였죠. 라디오에선 바장조의 피아노 곡이 흘렀어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죠. 남자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일이었어요. 편지함을 열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죠. 오늘만큼은 미루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나무 상자의 잠금을 눌렀습니다. 딸각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이 조용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살짝 물기가 맺혔어요. 바람이 살짝 흔들던 커튼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편지함 위에 닿자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의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남자는 두 손으로 상자를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읽을게요. 편지함 뚜껑 위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루가 너무 길 때 여기로 오세요. 남자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손끝에 나무의 결이 느껴졌죠. 살짝 거칠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문장은 결혼 첫 해 아내가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주방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당신 이 상자 예쁘죠? 아내는 웃으며 물었죠. 응, 예뻐.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는 그날의 대답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씨는 조금 바랬지만 그때의 향기와 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손길이 아직 여기에 있네요. 주방 시계가 느리게 똑딱였어요.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낮게 흘렀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흔적을 남깁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죠. 그 말이 지금 자신에게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편지함 한쪽 모서리엔 작은 홈이 있었어요. 그건 아내가 뚜껑을 열 때마다 손가락을 걸던 자리였죠. 그는 그 홈에 손을 맞춰보았습니다. 여보, 손이 딱 맞네요. 혼잣말이었지만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조금 더 굵어졌어요.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죠.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뚜껑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딸깍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랜 시간이 천천히 열리는 듯 했어요. 편지함 안에는 가지런한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정돈되어 있었죠. 그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얹혀 있었어요. 오늘도 읽어줘서 고마워요. 남자는 손끝으로 그 카드를 쓸어내렸습니다. 글씨가 눈에 익숙했어요. 둥글고 단정한 아내의 글씨였죠. 그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당신답네요. 이런 메모까지 남기고. 라디오의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사이로 빗소리가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남자는 봉투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요일마다 하나씩 총 7개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그는 제일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월요일의 열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안에서 바닐라 향이 아주 옅게 퍼졌어요. 그 향은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죠.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의 향이었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펼치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요.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종이는 시간이 지나 약간 누렇게 바랬어요. 그래도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둥근 글자 사이로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죠. 남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도 늦게 오겠지요. 그래도 밥은 꼭 드세요. 나는 당신이 씩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짧은 세 줄이었지만 그 안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언제 들었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오래전의 일이라 흐릿했죠.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어렴풋이 스쳤어요.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남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오늘도 괜찮아.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어요. 누군가 듣고 있을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속삭였죠. 밥은 잘 먹을게요. 편지지 끝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모양은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죠. 아내가 장난스럽게 찍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방 안의 공기처럼 생생했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전기밥솥에 보온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죠. 그 향이 방 안으로 번져갔어요. 그는 밥을 그릇에 덜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숟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의 자리를 향해 하나를 돌려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여보. 그 말은 울음처럼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씹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죠. 이런 평범한 저녁을 그때는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을까? 식사를 마친 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편지함 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덮고 손끝으로 살짝 두드렸어요. 잘 읽었어요. 내일 또 읽을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습니다. 낮은 첼로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남자는 의자에 기대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 위를 타고 흘렀죠. 그 빗소리가 마치 아내의 손끝처럼 조용히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 편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방 안엔 고요한 온기가 남았어요. 주방의 불빛은 노랗고 따뜻했어요. 밥솥 뚜껑을 열자 고소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천천히 식탁까지 흘러왔죠.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의자 맞은편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기엔 아내가 늘 앉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꽃무늬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살짝 주름진 쿠션이 여전히 그녀의 체온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이내 웃음을 지었죠. 그 냄새 당신이 제일 좋아했는데. 남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그는 씹을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퇴근이 늦던 밤 문을 열면 항상 밥 냄새가 반겨주던 그때. 그날의 풍경이 오늘처럼 선명했습니다. 식탁 위엔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은 비어 있었지만 그는 매번 함께 차렸습니다. 같이 먹자. 그 말은 늘 혼잣말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듣고 있는 것만 같았죠. 벽시계 초침이 똑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집안을 채웠어요.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말끝이 떨렸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시계는 계속 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꼈어요.
같이 웃던 날, 함께 밥을 먹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다시 테이블 위로 돌아온 듯 했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식기를 닦고 물기를 헹군 손을 수건에 닦았어요. 그 손길은 느리고 정중했죠. 마치 지금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걸 치운 뒤 그는 아내의 자리를 바라봤어요. 빈 의자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빛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자리는 아직 따뜻하네요.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남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식탁 위의 편지함을 바라봤습니다. 편지함 위에는 여전히 아내의 글씨가 반짝였죠. 그는 천천히 말했다요. 내일은 두 번째 편지를 읽을게요. 그러니까 내일도 내 곁에 있어요. 창문 밖 비는 잦아들었고 남자는 조용히 불을 끄며 식탁에 손끝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멈췄어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죠.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남자는 편지함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 그는 새로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편지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화요일의 열기. 그 아래엔 손으로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꼭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글씨는 둥글고 단정했죠. 글자마다 숨을 고르는 듯한 여백이 있었어요. 그 여백 속엔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잉크 냄새가 아주 약하게 퍼졌어요.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가끔 대신 화를 냈지요. 그때마다 미안했어요. 당신이 속으로 삼키던 말들을 나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편지를 읽다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화를 냈던 건 나를 위했던 거였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는 아내와 다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소한 일로 언성이 높아졌던 저녁,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너무 참아요. 그러다 병나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꼭 편지처럼 남았어요. 남자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과 주름 사이로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그땐 미안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탁자 위엔 편지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웃을 때 내 하루는 완성돼요.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종이가 미세하게 울렸지만 그 울림이 오히려 살아있는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씨에는 힘이 있었어요. 보통의 글씨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 스며 있었죠.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조심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편지함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은 남겨진 글씨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이 아내가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당신 오늘도 나랑 같이 커피 한 잔 해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내의 글씨처럼 조용한 빛이 번졌어요. 점심 무렵 하늘은 흐렸지만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창문 너머로 흩어진 구름 사이로 약한 햇빛이 비쳤습니다. 남자는 식탁에 앉아 편지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편지를 꺼내는 날이었죠. 봉투의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의 열기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보았죠. 하늘 끝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문장을 기다린 듯한 타이밍이었죠.
봉투를 열자 편지지 위에 흐릿한 낙서가 보였어요. 그날 생각나죠? 짧은 질문 한 줄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이라니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 둘은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걸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좁은 인도에서 어깨가 부딪혔죠. 당신 좀 천천히 걸어요. 아니, 당신이 너무 느려요. 그 사소한 말들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우산을 반쯤 접고 말없이 걸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말없이 냉장고 문에 하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요. 당신이 말이 적어도 마음은 큰 사람인 걸 알아요.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종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엌 안에 가만히 퍼졌습니다. 편지의 뒷면에는 짧은 글이 이어졌어요. 우리 부부가 다투는 날엔 꼭 비가 왔지요. 그래서 나는 비 소리가 싫으면서도 좋았어요. 비가 멈추면 당신이 먼저 말 걸 테니까요. 그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 손바닥을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그 안에 따뜻한 기억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결국 우리가 화해했잖아요. 그는 혼잣말처럼 웃었어요. 당신이 늘 먼저 손 내밀었죠.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그대 모습 보이네. 그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늘 비 오는 날 웃으며 말하곤 했죠. 당신, 이 노래 들으면 나 생각나죠? 그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여보. 지금도 그래요. 창문 밖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남자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편지함을 살짝 감싸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당신이 먼저 화해하네요. 그럼 나도 이제 웃어야겠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는 멈췄고 공기엔 새로운 하루의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며칠 전 남자는 동네 우체국을 다녀왔어요. 그곳은 아내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죠. 창고 앞엔 늘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창문 아래쪽엔 오래된 국화 화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그를 보자 반가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 오랜만이시네요. 사모님께서 자주 오셨죠. 그 말에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떨렸죠. 직원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사모님은 봉투 고르실 때마다 참 오래 고민하셨거든요. 직원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색이 마음에 안 든다며 3번이나 바꾼 적도 있죠.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죠. 아내는 늘 색연필을 들고 봉투를 고르곤 했어요. 봄엔 복숭아꽃, 여름엔 바다, 가을엔 단풍, 겨울엔 별자리 우표를 붙이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 웃었지만 속으론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직원은 잠시 서랍을 열더니 작은 메모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사모님이 남기고 가신 말이에요. 남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종이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괜찮아요. 읽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날이 꼭 있으니까요. 남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 문장은 아내답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느긋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그의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그 글자를 쓰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은 것처럼요. 사모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죠. 우체국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어요. 그는 우산을 펴지 않고 그대로 걸었죠.
비가 얼굴에 닿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고른 봉투는 다 예뻤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말은 지금도 내 하루를 바꿔요. 바람이 천천히 불었어요. 길가의 가로수 잎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빛 한 줄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편지함을 여는 일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위로였으니까요.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방 안엔 따뜻한 먼지 냄새가 가득했죠. 남자는 천천히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손끝의 떨림이 어제보다 덜했죠. 봉투들을 하나씩 옮기던 그의 손끝에서 무언가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탁자 위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내려앉았어요. 손바느질로 가장자리를 감싼 표지갈피였습니다. 붉은 실이 정성스레 엮여 있었고 한쪽엔 낡은 리본이 매어 있었어요. 갈피 위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다음 편지는 힘든 날에. 남자는 한참 동안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힘든 날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여러 번 메아리 쳤습니다. 힘든 날이 언제였을까요? 병원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날일까? 장례식 날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그날일까? 아니면 오늘처럼 조용한 날일까? 그는 갈피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붉은 실이 약간 풀려 있었죠. 아내가 바느질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늘 작은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예쁘죠? 책 사이에 끼워두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남자는 표지갈피를 편지함 옆에 올려두고 새로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뜨거워졌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글자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날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너무 가벼울까 봐요. 그저 당신 손을 잡고 싶었답니다. 그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구겨졌죠. 그때 나도 말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프다고 하면 당신이 더 힘들까 봐.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 말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서졌어요. 먼지가 빛을 따라 춤을 추었죠.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갈피 아래에 포개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어요. 당신 말대로 힘든 날엔 이걸 읽을게요. 그러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는 낮은 첼로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가 편지의 끝 문장과 닮아 있었죠.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참 단단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갈피를 들어 책장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곳은 아내가 생전에 책을 정리하던 자리였습니다. 빛이 그 위에 살짝 닿았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만든 갈피 덕분에 오늘은 조금 덜 힘든 날이에요. 라디오에서 낮은 멘트가 흘렀어요. 오늘 사연은 오래된 편지함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볼륨을 살짝 높였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배경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의 첫 편지도 저런 음악 속에서 시작됐었지. 그의 시선은 다시 편지함으로 향했습니다. 편지함을 열면 언제나 그날로 돌아가곤 했어요. 결혼 첫 해, 두 사람은 좁은 월세방에서 살았죠. 벽지는 울퉁불퉁했고 겨울엔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시절엔 모든 게 따뜻했어요. 아내는 작은 테이블 위에 앉아 종이를 접고 있었죠.
햇살이 창문을 스쳐 그녀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당신 편지는 신기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말로는 못하던 마음이 종이 위엔 자연스럽게 내려앉거든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그래도 난 직접 듣는 게 더 좋은데. 그녀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줄 거예요. 편지도 목소리도. 그날 저녁 그녀는 첫 편지를 건넸어요. 분홍색 봉투에 둥근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죠. 우리 싸워도 하루 만에 풀어요. 그는 그 글을 읽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약속인가요? 그럼요. 싸워도 오래가지 말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새 모양 도장을 꼭 찍었어요. 남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조금 쓸쓸했지만 따뜻했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빛깔과 냄새, 목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저녁 그녀가 끓이던 김치찌개의 냄새가 떠올랐죠. 숟가락을 휘젓던 손목, 웃으며 흘리던 머리카락, 그 모든 장면이 느릿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이어졌어요. 그대여, 편지를 쓰세요. 마음이 담긴 글씨로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댈 향한 글씨로 난 아직도 살고 있네요. 그는 첫 편지의 기억을 되짚으며 조용히 말했다요. 여보, 그 약속 난 아직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싸워도 하루 만에 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언젠가 만나면 그 약속 그대로 웃으며 다시 이야기해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편지함 뚜껑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서 종이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어요. 그래요,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짧은 숨결처럼 아주 가까운 목소리처럼 느껴졌죠.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그날의 약속이 다시 살아났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낮은 첼로 선율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죠. 남자는 편지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지를 꺼내는 날이었어요. 봉투는 다른 날보다 조금 두꺼웠습니다. 겉면엔 날짜 대신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열어요. 당신이 조금 덜 외로운 날.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글씨의 곡선마다 따뜻한 숨결이 남아 있었죠. 덜 외로운 날이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언제일까, 여보? 그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여는 순간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탁자 위에 시계가 똑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편지 안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도 버텨낸 거예요. 당신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직 남아 있어서예요. 나는 매일 당신 곁에서 그 사랑을 보고 싶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내일이 조금 외롭더라도 괜찮아요. 그 외로움도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당신은 내 사람, 그리고 나의 하루였어요.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함 속에 조용히 되돌려 넣었어요.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내일도 열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내 곁에 있어요.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곡이 끝나고 DJ의 인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편지함 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 속에서 마치 아내의 손이 겹쳐진 듯 했어요. 창문 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라디오의 잔향과 섞여 들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을 나섰어요. 오늘의 편지는 오늘을 견디게 했고, 내일의 봉투는 내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 있었어요.